이 사장 딸, 그 막내딸, 그 여자의 이름이 니시나 호시키야. 그러니까 아까 그 죽은 전무의 이름은 니시나 나오키고, 이 사장 딸의 이름은 니시나 호시키라는 여자예요. 이제 니시나 가에 가가지고 경찰에 가서 이제 오빠가 죽기 전에 뭐 특별한 점은 없었냐, 오빠가 요즘 뭘 하고 다녔냐, 막 이런 거 같은 거 여동생한테 이제 물어봐. 그러니까 이 니시나 호시키라는 이 니시나 나오키의 여동생이 경찰한테 이렇게 말해. 우리는 배다른 남매다. 우리는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다. 우리는 배다른 남매였고, 그렇게 난 오빠에 대해 잘 모른다. 난 오빠 그거 좋아하지도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니시다. 내 발음이 안 좋아? 니시나. 니가 뭔데 할 때 니에다가 시소할 때 시, 나는 할 때 나, 언니 할 때 니. 왜 갑자기 치킨 얘기를 해. 아무튼 이 니시나 호시키가 경찰한테 우리들은 배다른 남매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관할서에 이제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경찰들이 이제 그 경찰서로 돌아가서 더 높은 그 계장한테 막 그런 정보들을 이제 오늘 모아온 정보들을 높은 그 계장한테 얘기를 해. 그러니까 관할서 계장이 이렇게 얘기를 해. 사장의 사위 자리라. 갸쿠타마 노코시로군. 그러니까 갸쿠타마 노코시라는 게 신분이 낮은 남자가 부자 집안으로 장가가는 것을 말을 한대. 신도 형사. 호시코하고 나오키는 어머니가 달라요. 니시나 도시키는 같은 MM 중공의 사원으로 일하던 미스이 후미코와 결혼해 나오키라는 아이를 낳았지만 곧 이혼했습니다. 그때 아이는 후미코가 데려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는 지금 조사 중입니다. 후미코와 이혼하고 2년 뒤 도시키는 두 번째 아내로 야마모토 기요미를 맞았습니다. 이 기요미는 재작년에 병으로 죽었는데 그녀하고 그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이미 출가한 무네가타 사오리와 조금 전 이야기가 나왔던 니시나 호시코입니다. 그러나 도시키는 아무래도 사내 아이가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미스이 후미코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나오키를 데려왔거든요. 그게 나오키가 15살 때 일입니다. 다른 형사. 역시 니시나 가문의 후계자는 아들이어야 한다 이거군. 다니구치 형사. 아들에게 뒤를 물려주고 사위로 하여금 그를 보좌하도록 한다는 게 니시나 도시키 사장의 구상이었겠지. 나오키가 여동생의 남편감은 자신이 결정한다고 말한 것 역시 그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일 거야. 호시코는 어떻게 생각했으려나? 요즘 아가씨가 그런 낡은 사고방식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텐데. 스에나가가 우리에게 말할 때 호시코는 시간 때우기 친구로 사익감 후보라는 의식은 없던 듯 말했지만 만약 스에나가 다쿠야가 야망이 있었다면 나오키 전무는 상당히 큰 장애물이 됐을 거야. 스에나가 다쿠야의 알리바이는 어때? 사야마 형사. 알리바이는 있었습니다. 스에나가 다쿠야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나고야로 출장을 갔었습니다. 계장. 때를 맞춰서 스에나가 다쿠야도 출장을 갔다는 게 좀 걸리는군. 다니구치 형사. 그래도 나고야에 스에나가 다쿠야가 있었다면 범행은 불가능하죠. 사야마 형사. 본인 진술에 따르면 밤 10시까지 거래처 사람과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다니구치 형사. 10시라. 그럼 안 되겠군. 이게 얘기하다 보면 나오나?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무튼, 그러니까 이 니시나 이
사장 집안이 니시나 집안이라고 한다면은, 아까 죽은 니시나 나오키 전무가 원래 처음 결혼했던 여자 사이에서 나온 게 니시나 나오키 전무야. 근데 이 여자랑은 결혼한 지 뭐 2년? 뭐 얼마 안 돼서 이혼을 해. 근데 이때 이혼을 하면서 이 니시나 나오키 전무를 원래 처음 결혼했던 이 부인이 이 니시나 나오키를 키우겠다고 해서 이 나오키 전무를 키우는데, 얘는 이제 그러고 나서 다른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 그리고 이 여자 사이에서 딸을 낳아. 사오리라는 딸을 낳고, 니시나 사오리라는 딸을 낳고, 또 둘째 딸이자 막내 딸인 니시나 호시키를 낳아. 근데 딸만 둘을 또 낳는 거야. 딸만 둘을 낳았는데, 이제 15년이 지나서 이 니시나 나오키 전무의 엄마, 그러니까 처음 이혼을 했던 그 여자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니시나 나오키 전무가 15살 때 다시 이 집안으로 불러들여. 근데 뭐지? 이제 그래서 이 막내딸은 어쨌든 다른 사람들도 어쨌든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이 회사를 물려주는 건 아들이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그리고 이 아까 둘째 딸? 그러니까 이 둘째 딸 사오리라는 여자는 이미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이 결혼을 한 거는 이 MM중공의, 역시 지금 막내딸도 원래 MM중공에서 MM중공에 다니고 있는 직원 남자들 중 한 명이랑 결혼시킨다 그랬잖아. 인물이 너무 많지. 그러니까 뭐지?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게, 그리고 뭐 이렇게 뭐 나오기도 했지만, 이 사월이라는 그 둘째 언니? 사월이라는 언니 자체도 이미 결혼을 그러니까 되게 평범한 집안의 남자지만 되게 머리가 뛰어나고 이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남자를 아버지가 이렇게 찍어줘서 그 남자랑 결혼을 해. 사월이라는 언니도 역시, 그러니까 일반 사원 중에 한 명이랑 결혼을 해서 이 사람한테 이제 높은 자리를 줬겠지. 사이가 됐으니까. 막 너무 약간 좀 헷갈리긴 하지. 너무 인물들도 많고 하니까. 그리고 이게 추리소설 같은 거여가지고. 목이 있나봐. 나 간지러워. 물렸나봐. 그러니까 이게 막 내가 막 누구는 아니야 하면은 나중에 가서 이렇게 막 재미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막 범인은 누구예요 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안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 그치? 그냥 계속 하면서 이렇게 막 밝혀지면 그때 얘기를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 그치? 근데 어쨌든 얘네는 야스코를 죽이기로 했는데 전무가 죽어버렸잖아. 원래 야스코라는 그 사장 비서를 죽이기로 했는데 전무가 죽어버렸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 B의 역할을 맡은 다쿠야나 C의 역할을 맡은 하시모토나, 다음날 이제 회사를 가보니까 그 야스코는 회사를 그대로 나와. 야스코는 그냥 우리가 죽이려고 했던 그 야스코는 회사를 안 죽고 회사를 나오니까 당연히 든 생각이, 이 전무가 마지막에 만났던 사람은 야스코일 거 아니야. 야스코를 죽이려고 야스코를 부산으로 그러니까 오사카로 불러냈잖아. 그러니까 설마 그러면은 야스코가 우리 계획을 알고 전무를 죽였나? 당연히 의심이 가잖아. 이 계획을 세웠던 애들은. 그래서 한번 그 주인공 다쿠야가
야스코를 만나서 떠보려고 해. 얘가 진짜 죽였나? 다쿠야가 야스코를 만나 떠본다. 나오키 실장이 죽던 날 뭘 했는지. 야스코는 집에 있었다고 거짓말을 해. 그리고 곧 배가 불러올 테니까 회사를 이제 관둘 생각이라고 얘기를 해. 다쿠야가 이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찔러보고 얘가 진짜 죽였나 안 죽였나 막 이런 질문들을 막 이렇게 던지는데 보니까 이 다쿠야 판단에서 야스코가 나오키 실장을 죽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 아무튼 이제 야스코가 전무를 죽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 야스코가 사라져야 된다고 얘는 생각을 해. 그래서 다쿠야는 이 야스코를 만난 직후에 그 C 같이 살인을 도모하기로 했던 지금 아직 살아남은 그 C인 하시모토를 옥상으로 불러내. 그래서 다쿠야가 얘기를 해. 야스코를 계획대로 죽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시모토 그 C의 역할을 맡은 하시모토는 망설이면서 꼭 그렇게 진짜 다시 죽여야 되냐 이렇게 반문을 하는데 다쿠야가 우격다짐으로 꼭 그래야 된다고 지금 와서 발 빼는 거냐고 막 뭐라 그래. 그러니까 이제 하시모토가 알겠다고 그러면은 야스코 같이 죽이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내려가는데 그렇게 돌아선 하시모토한테 다쿠야가 생각을 해. 야스코 다음은 하시모토 너다라고. 내가 근데 막 이미 너무 다 이해했는데 계속 막 반복하면 재미없을 것도 같기도 하고 이해 못한 사람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막 말로 막 해주니까 아니면 잠깐씩 약간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니까 이 다쿠야는 그냥 깔끔하게 하고 싶은 거야. 어쨌든 이 하시모토랑 같이 야스코를 죽이고 지금 야스코를 죽였으니까 이 얘네들의 계획이 이게 혹시라도 밝혀지면 안 되는데 하시모토 저 자식 막 지금 보니까 막 죽이기 싫어하고 뭔가 막 이렇게 손 빼려고 그러는 것 같고 나중에 일 잘못되면 저 새끼는 다 불어버릴 새끼다 이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야스코를 죽이고 나면 다음에 나는 널 죽일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일을 알고 있는 사람 모두 다 죽이고 나는 그냥 깨끗하게 이렇게 다시 출발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야스코 다음은 하시모토 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고 다쿠야가 이제 또 혼자서 막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읽어줄게. 다쿠야. 결국 로봇은 인간에 필적할 수 없다. 다쿠야는 이런 식의 이야기가 제일 싫었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인간일수록 능력도 없기 마련이라 더 불쾌했다. 인간이 도대체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거짓말을 하고 게으름을 부리고 겁을 먹고 질투나 할 뿐이다. 뭔가를 이루려는 사람이 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는가? 대체로 인간은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살 뿐이다. 지시가 없으면 불안해서 아무것도 못한다. 프로그램에 따라 하는 일이라면 로봇이 훨씬 우수하다. 게다가 저 녀석들은 절대 배신하지 않지. 늘어선 로봇을 등지고 다쿠야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이것이 그가 로봇을 연구하는 가장 큰 이유였다. 자신을 포함해 인간은 반드시 배신한다. 그런데도 기대를 하니 실망도 큰 법이다. 로봇은 배신하지 않아. 기대 이상인 경우도 없지만 프로그램에 대해 늘 충실하다. 로봇이 오작동을 일으킬 때 그 원인은 반드시 프로그램을 설계한 인간에게 있다. 다쿠야는 브루투스 쪽으로 다가가 그 금속 몸체를 만졌다. 그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마음을 열 수 있는 존재였다. 이러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다. 다쿠야는 웃음을 흘렸다. 편안한 마음에서 오는 이유 없는 웃음이었다. 사람들이 말하는 육친의 느낌이 이런 걸까?
그는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상상해 보았다. 아까 전에 베이아가 자기 들어왔어. 어디까지 읽었냐 그랬는데, 어제 읽었던 부분이 여기가 마지막이었다. 여기까지 했었다. 아까 전에 내가 이렇게 짝대기 뭐 그어놓은 거 있어가지고 거기까지 읽었는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읽었었네 어제. 아니 이 다쿠야라는 사람이 이 MM중공이라는 회사가 로봇 개발이랑 연관된 회사야. 그래서 이 다쿠야가 로봇을 만드는데 이 로봇의 막 이름이 있잖아. 로봇의 이름이 막 나옴이고 로봇의 이름이 브루투스고 근데 이 다쿠야가 제일 공들여서 만든 로봇 중에 하나의 이름이 브루투스인 거야. 응. 어. 아무튼 이 나오키 실장이 죽었잖아. 나오키 실장의 장례식이 열렸을 거 아니야. 나오키 실장의 장례식에서 돌아온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다. 토요일. 다쿠야 앞으로 나오키 도시키 사장으로부터 소포가 왔어. 장례식에 온 손님을 상대로 보낸 소포 같았어. 뜯어보니까 파란색 잉크 한 병과 만년필이 들어있었어. 잉크가 마르게 기다려야 하는 만년필은 잘 쓰지 않으니까 책상 서랍에 다쿠야는 넣어두었어. 월요일, 화요일, 회사에 하시모토가 출근하지 않았어. 하시모토의 가족과 연락해서 아버지가 하시모토의 집에 가봤는데 하시모토가 죽어 있었어. 하시모토는 토요일 그 소포를 받고 책상에 앉아 만년필을 조립했어. 만년필을 조립하기 전에 하시모토는 야스코를 죽이지 않고 자신의 아이가 아닌 다른 누구의 아이더라도 스스로 책임을 지고 결혼을 하겠다는 결심을 해. 근데 그 만년필을 조립하다가 하시모토는 죽고 말아. 어떻게 된 일일까? 하시모토 C. 그러니까 아까 그 전무가 A고 B 역할이 다쿠야, C가 하시모토인데 이 하시모토가 좀 약간 유약한, 약간 마음이 좀 여려. 근데 약간 어쨌든 사람을 죽인다고 막 그랬잖아. 근데 야스코가 안 죽었잖아. 근데 얘는 막 계속 갈등을 해, 막. 아, 진짜 내가 사람을 죽여야 되냐. 막 그런 식으로 갈등을 하던 인물이었는데, 다쿠야가 이 하시모토를 불러내서, 야, 어쨌든 우리 야스코라는 그 사장 비서를 죽이기로 했는데, 지금 전무가 죽었지만, 우리는 원래 야스코를 죽이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야스코를 죽이자.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하시모토가 정말 꼭 그래야 되냐고, 안 죽이면 안 되냐고, 이런 식으로 약간 뒤로 물러서려고 하니까, 다쿠야가 지금 와서 손 빼려는 거냐고,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우격다짐을 하고, 우리 같이 죽이기로 하지 않았냐고, 너 지금 와서 손 빼는 거냐고 막 뭐라고. 그러니까 얘가 알겠다고, 야스코 같이 죽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집에 돌아와서 이제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막 생각을 하니까, 그냥 내가 이 야스코가 임신한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더라도 그냥 뭐 다쿠야의 아이든 전무의 아이든 그냥 내가 이 야스코랑 결혼해서 같이 살면, 내가 이 여자를 책임을 지면 이 야스코를 안 죽여도 그러니까 사람을 안 죽여도 되잖아. 그러니까 이 하시모토는 그냥 생각을 해. 그냥 다쿠야한테 내가 야스코 책임지고 내가 그냥 내가 야스코랑 결혼해서 이 아이가 네 아이든 전무의 아이였든 누구의 아이였든 그냥 내가 데리고 살 테니까 야스코 죽이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럴 결심을 이제 책상에 앉아서 다 세웠는데, 그렇게 자기는 이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 그
나오키 전무의 장례식이 토요일날 열렸다 그랬잖아. 근데 이 장례식에 다녀오고 나서 집에 오니까 니시나 가문에서 니시나 사장한테서 소포가 와. 우체국에서 소포가 와서 뭐지? 하고 보니까 그 소포에 니시나 나오키 그 사장한테서 온 소포였고 뜯어보니까 만년필이 들어있었어. 그래서 다쿠야도 그 소포를 받았는데 다쿠야가 이제 보고 그러니까 장례식 뭐 돌잔치 가면은 떡을 주고 막 이러잖아. 그냥 그 니시나 가문의 니시나 나오키 그 장례식장에 갔다 오니까 그 니시나 사장으로부터 소포가 오는데 그 소포를 뜯어보니까 안에 만년필이 들어있었어. 근데 다쿠야도 그 만년필을 같이 받았는데 나는 이렇게 잉크 마르기 기다려야 되는 그 만년필을 어차피 잘 안 쓰니까 받자마자 걔는 서랍에다 넣어 두었고 그 시인 하시모토는 그 만년필을 똑같이 받고 나서 그냥 바로 책상에 앉아서 막 이렇게 이것저것 막 생각하고 하다가 그냥 그 만년필을 조립해서 써보려고 하는데 죽었어. 그래서 어쨌든 이 하시모토가 죽었잖아. 그러니까 하시모토가 이제 토요일날 그 소포를 받고 토요일날 죽어. 근데 이제 월요일이 되고 토요일날 하시모토는 죽었잖아. 월요일이 되고 화요일이 되고 하시모토가 출근을 안 하니까 이제 하시모토가 출근을 안 해서 회사에서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하시모토의 가족들도 하시모토랑 연락이 안 되니까 아버지가 이제 하시모토 집으로 가봤는데 아들이 죽어 있는 거야. 그래서 또 이제 막 경찰 감식반원들이 막 와가지고 이제 얘가 왜 죽었나 이렇게 조사를 해보는 장면이야. 감식반원. 이게 카트리지 잉크, 즉 스페어 잉크를 바꿔 끼는 방식이 아니라 잉크병에서 잉크를 빨아 올리는 타입입니다. 펜 끝을 잉크병에 담그고 피스톤을 작동시키면 잉크가 들어옵니다. 옛날 물총과 같은 원리죠. 그런데 문제는 이 잉크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조사 결과 이 부분에 청산가리 결정이 들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기쿠보 경찰서의 서장.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감식반원. 그대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단은 안정된 물질이니까요. 하지만 감식반원은 잉크병을 꺼냈다. 역시 하시모토의 방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종류였다. 그 뚜껑을 열고 거기에 만년필의 펜촉을 담근 다음 피스톤을 작동했다. 이처럼 잉크를 넣으면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경우 반드시 파란색 잉크여야 합니다. 파란색 잉크는 산성을 띠기 때문에 청산가리와 섞이면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죠. 그 결과 시안화수소, 즉 청산가스가 발생합니다. 서장. 검은 잉크는 소용없다고? 감식반원. 예, 파란색을 만들기 위한 성분에 산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현장에서 발견한 파란색 잉크를 조사했는데 시판되는 것보다 산성이 훨씬 강했습니다. 즉 범인이 화학 반응을 촉진시키기 위해 유산 같은 걸 몇 방울 떨어뜨린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능범이군 하는 소리가 일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수사관. 그럼 하시모토 아스씨는 그 가스를 마시고 죽은 거군요. 감식반원. 그렇습니다. 가스 발생량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만년필이라 발생원과 얼굴이 무척 가까웠을 겁니다. 공기 중에 퍼지기 전 들이마셨을 거라 생각되기 때문에 거의 직사에 가까운 상태였을 겁니다. 무섭군 하고 누군가 말했다. 감식반원. 청산가스는 무섭습니다. 발견했을 때는 화학 반응이 진정된 상태였습니다만 고마에서의 야노 형사가 만지는 바람에 남아있던 게 반응을 한 겁니다. 발생한 가스는 극소량이었으나 그래도 야노 형사는 호흡기 중추에 충격을 받아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었지만 수사관들 속에서 실소가 터졌다. 야노는 아직 병원에 있다.
그에게는 터무니없는 재난이었겠지만 그 덕분에 만년필의 트릭을 알아낼 수 있었다. 청산가스에 의한 중독사는 부검으로도 밝혀내기 어렵다고 했다. 감식 보고가 끝난 후 오기쿠보 경찰서의 형사과장이 만년필에 대해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만년필은 지난주 토요일 하시모토에게 소포로 배달되었다고 한다. 시체 바로 옆에 만년필과 잉크병을 포장했던 것으로 보이는 소포용 포장지가 떨어져 있었다. 보낸 사람은 니시나 도시키, 발송일은 전날인 13일. 조후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었다. MM중공 바로 옆에 있는 우체국이었다. 형사, 이 점에 대해 니시나 씨에게 문의한 결과 그런 걸 보낸 기억이 전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시야마 형사, 그야 그렇겠지. 범인이 자기 이름을 쓸 리가 없지. 하지만 니시나 도시키의 이름을 썼다는 게 마음에 걸렸다. 주소, 이름, 보낸 사람의 글씨는 모두 워드 프로세스로 쓴 것이었다. 기종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MM중공의 각 부서에 놓인 단말기와는 서체가 조금 달랐다. 만년필은 S사 제품. 상자를 싼 도요 백화점의 포장지가 소포 포장지와 함께 하시모토의 방에서 발견되었다. 포장지에는 사은품이라고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다. 대단하군. 사야마 형사는 범인을 소행해 감탄했다. 니시나 나오키의 장례식 다음 날 상주에게서 사은품이 도착했다면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하시모토가 보기 좋게 트릭에 걸린 것도 이해할 수 있었다. 응? 이거 살인이지. 아, 여기 이거 살인이지. 죽이려고 이렇게 한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가 토요일 날 나오키 전무의 장례식에 갔다 왔거든. 다쿠야랑 하시모토랑. 다쿠야한테도 토요일 날 그 장례식 갔다 오고 집에 돌아오니까 소포가 도착했는데 니시나 사장이 보낸 소포야. 그러니까 장례식에 와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있는, 답례품 이렇게 써있는. 그래서 뜯어보니까 만년필이었던 거야. 다쿠야는 근데 성격상 만년필은 이렇게 쓰고 잉크가 마르길 기다려야 되잖아. 얘는 어차피 만년필을 안 쓰는 성격이라서 그냥 받자마자 그냥 서랍에다 두고 안 썼어. 근데 하시모토는 그 잉크를 썼는데 그 만년필 자체가 만년필에다가 청산 가루를 넣었어. 근데 이게 만년필을 아까 무슨 약간 좀 다른 형태의 만년필이라 그래야 되나? 나도 만년필을 잘 안 써봐서 정확히 모르는데 여기 이게 이미 장치를 해놓은 거야. 이 만년필을 쓰면 죽게끔. 이 만년필을 조립해서 파란색 잉크에다 얘를 담그고 이렇게 주사기처럼 이렇게 빨아들이는 순간 거기에다가 이제 청산 가루를 넣어서 일부러 이걸 조립을 하면, 그러니까 만년필을 보내는데 만년필이랑 잉크를 보내. 근데 이 만년필 자체에다가 청산 가루를 넣었어. 청산 가루를 넣었는데 이 청산 가루가 산이랑 반응을 하는데 그냥 검정색 잉크에는 산이 안 들어있는데 파란색 잉크에는 산이 들어있대. 그러니까 이 범인은 이 만년필을 보낸 사람은 만년필에다 청산 가루를 넣었어. 그러니까 이 청산 가루를 넣었고 이 청산 가루가 파란색 잉크에 들어있는 산에다가 그걸 담그고 빨아들이는 순간 청산가스가 발생해서 이 조립을 한 사람은 죽게끔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이건 살인이지. 이거를 다쿠야한테도 보냈고 하시모토한테도 보냈어. 답례품이라고 니시나 가문의 니시나 사장이 보낸 것처럼 답례품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걸 이제 하시모토가 죽어서 이제 막 감식반원들이 이제 막 조사를 하는데 그 조사원 중에 한 명이 만년필이네? 이러면서 이제 만년필에 들어서 이렇게 해보는데
걔가 쓰러져. 그 감식반원이. 해서 왜 쓰러졌지 해서 얘가 지금 만진 게 뭔가 이렇게 봤는데 이미 이렇게 반응을 하고 남았던, 그러니까 막 그 하시모토는 그게 강할 때 바로 직사를 했던 거고, 감식반원 중에 한 명이 이제 이거 뭐지 하고 이렇게 그걸 들어서 마시나 뭐 아무튼 하다가 남아있는 그 잔여가스, 좀 약한 가스, 이제 그러니까 반응이 한번 확 되고 나서 이제 좀 약한 그 가스를 마시고 얘는 그냥 쓰러지거든. 얘는 설마 거기에 그 청산가스, 그게 청산가루 같은 만년필이 뭐 이런 건지 모르고 뭐 어떻게 하다가 얘가 그냥 그거 조금 마시고 얘가 쓰러져서 이 트릭이 밝혀지는 거야. 그리고 이제 다쿠야는 그럼 나도 그거 받았는데 내가 만약에 그 만년필 조립했으면 내가 죽었던 거네? 이러면서 막 다쿠야가 와 진짜 무섭다, 나 죽을 뻔했던 거네,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회사에 이제 출근을 할 거 아니야.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 회사 과장이 사원들을 모아놓고 뭐 프로젝트 뭐 그런 거에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혹시 뭐 집히는 거 있냐고 물어봐. 그러니까 니시나 나오키가 살해되고 그 집을 감식반원들이 막 조사를 했는데 집이 누군가에 의해, 그러니까 하시모토에 의해서, 하시모토가 나오키 전무 시신 유기하고 나서 나오키 전무의 집에 가가지고 연판장 찾으려고 막 어지럽혀 놨다 그랬잖아. 근데 아무튼 이제 감식반원의 시점에서 보면은 집이 누군가에 의해 어질러져 있었는데 그 와중에 타다 남은 재에서 글자를 판독했는데 야자와 코자, 야는 저택할 때의 야자와 코도모 아이들 할 때의 코자, 얘네가 원래 그 살인 공모를 했잖아. 야스코를 죽이기로. 근데 아까 전에 막 A, B, C 그런 이야기 할 때 그 전무가 그거를 종이 같은 데다가 이렇게 쓴단 말이야. 뭐 A는 나고야에서 야스코를 죽인다. 약간 그렇게 읽어줬었잖아. 기억나? 혹시 지금 기억 못하는 사람이 많겠지만 그렇게 약간 읽어줬었거든. 이 전무가 그런 글 같은 거를 뭐 A4용지 같은 거에다가 일단 얘네들한테 그걸 이해하기 쉽게 A는 나고야에서 야스코를 오사카에서 야스코를 죽인다. 그리고 B 대구에 있는 B가 서울로 올라가서 누구를 죽인다. 이런 식으로 그걸 써놨는데 이걸 하고 나서 그 전무가 이걸 이제 얘네가 그런 공모를 했다는 걸 알면 안 되니까 이걸 다 찢어서 불태운단 말이야. 근데 불태웠는데 이 불태운 종이 조각을 감식반원이 발견을 해. 근데 이게 아까 불태웠다 그랬잖아. 그래서 글씨들이 이렇게 완벽한 글씨들이 아니고 이 일본인들은 그 일본식 한자를 쓰잖아. 근데 그 불에 탄 그 종이 중에서 얘네들이 이제 알아낸 글자가 야자랑 코자를 알아냈대. 근데 이 야랑 코는 다쿠야는 바로 자기 눈앞에서 그 전무가 그걸 써줬었잖아. 얘는 바로 알지. 야자랑 코자는 야스코의 야자랑 그 야스코 할 때 뒤에 그 코자다, 이걸 바로 알아. 근데 이제 혹시 이거 전무 집에서 타다 남은 종이를 경찰이 발견을 했는데 혹시 이게 뭔지 이게 그게 완벽한 글자들이 또 아닐 거 아니야. 만약에 한자로 돼 있는데 여기 나무 목자만 보인다거나 밑에 획이 하나만 있는데 이게 무슨 글자인지 혹시 아는 사람이 있냐, 회사 사람들 중에. 그런 거를 막 물어보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막 이게 무슨 자일까 얘네들이 이제 막 이렇게 유추를 하면서 막 이러고 있는데 다쿠야에 가서 보니까 얘는 다 알잖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다쿠야는 생각했다. 야라면 나고야의 야자일 거고 코라면 야스코의 코자이려니. 그러나 과장의 다음 말에 다쿠야는 놀랐다. A, B, C, D였다. D라니. 다쿠야는 집에 돌아와 D에 대해 생각했다. 호시코의 부탁으로 나오키 실장의 집, 방안을 정리하던 중 트럼프 매직 책을 보았다. 나오키는 A, B, C 세 사람이 트럼프로 순서를 정할 때 분명 자신이 A를 뽑는 결과가 나오도록 했을 것이다. 그런데 왜 굳이 자신이 살인을 저질러야 하는 A 역할을 자처했을까?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오늘 들은 D로 인해 어렴풋이 무언가 그려졌다. 나오키 전무는 야스코 살해를 계획할 때 자신이 직접 손을 대지 않고 그 일을 D에게 시키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 D에게 혐의가 가지 않도록 해야 했다. 그러려면 알리바이 조작을 위해 다쿠야와 하시모토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D의 존재를 감추기 위해 두 사람에게는 자신이 직접 야스코를 죽이는 걸로 하겠다는. 그러나 착오가 발생한 것이다. 그 D에게 나오키 본인이 살해된 것이다. D는 도대체 누구일까? 그러니까 회사에 가서 다쿠야가 회사에 갔는데 경찰들이 이렇게 타다 남은 종이, 그 전무 집에서 타다 남은 종이를 발견했다. 그래서 이게 뭘까? 근데 일단 지금 밝혀진 거는 뭐 나고야의 나자랑 야스코 할 때 야자를 야스코 할 때 야자가 밝혀졌는데 또 다른 글씨 중에 하나가 A, B, C, D였던 거야. 그니까 이 나오키 전무가 아까 그 살인 계획을 막 다 세웠잖아. 근데 얘는 3명만 모아놓고 A, B, C를 정해서 A는 야스코를 죽이고 B는 이 시체를 옮기고 C는 이 시체를 유기하는 거를 하자. 우리 셋이서 이렇게 해서 이 다쿠야는 3명이서 야스코를 죽이는 건 줄 알았는데 얘네는 그러니까 뭐 하시모토랑 다쿠야는 이 나오키 전무 포함해서 3사람이 야스코를 죽이는 건 줄 알았는데 그 전무 집에서 보니까 전무 집에 타다 남은 종이가 발견됐는데 그 종이에는 A, B, C, D 인물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다쿠야가 막 생각을 하니까 얘가 이 니시나 나오키 전무 동생이랑 약간 좀 그래도 뭔가 좀 잘 돼보려는 찰나에 야스코가 임신을 했다 그랬잖아. 찰나에 야스코가 임신을 했다 그랬는데 이 니시나 나오키 전무 그 딸이라 그래야 되나? 그 딸이 요번 방송에서는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그 딸이 그냥 이 다쿠야한테 막 계속 이렇게 틱틱 된다 그래야 되나? 계속 이렇게 막 뭐 약간 이렇게 막 너 나랑 결혼하고 싶지 다 알아. 뭐 그러려면 이렇게 내 비 다 맞춰줘야 돼. 뭐 6시까지 어디 백화점으로 와. 나 쇼핑하는 거 따라다녀. 약간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이 다쿠야는 거기 가가지고 얘 그 여자의 비 맞춰가면서 막 이렇게 쇼핑하는 거 도와주고 막 짐 들어주고. 그렇게 지냈는데, 이 나오키 전무가 죽고 나서, 그 막내딸, 니시나 호시키가 그 나오키 전무가 죽었으니까 나오키 전무 뭐 물건들 같은 거 그 집안에 나오키 전무 물건들 정리해야 된다. 그런 짐 같은 거 옮겨달라. 이러면서 그 다쿠야를 불렀거든. 다쿠야가 이제 그 집안에 있는 그 전무방을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는데 그 정리를 하다 이상한 걸 발견하는데 그게 트럼프 매직 입문책 뭐 이런 거였어. 그러니까 이 나오키 전무는 트럼프 매직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카드 마술? 원하는 카드를 뽑을 수 있게끔 이걸 섞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야.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잖아. 얘네가 그 살인 계획을 세웠을 때 이 전무가 제일 공평한 트럼프로 해가지고 숫자가 높은 사람 순서로 A, B, C를 맞자. 근데 야스코를 죽여야 되는 A는 누구도 맞기 싫어하는 역할이잖아. 근데 그 A 역할을 전무가 맡는단 말이야. 사람을 죽여야 되는 역할을, 그 이야기를 다 공모했던 전무가 맡았어, 아까 전에. 근데 이 트럼프 매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굳이 자기가 왜 제일 하기 싫은, 누구나 꺼려하는 그 야스코를 죽이는 일을 왜 일부러 맡았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D라는 인물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전무는 D라는 인물을 염두에 놓고 자기가 야스코를 죽이지 않고 D를 시켜서 야스코를 죽일 건데, B랑 C, 다쿠야랑 하시모토는 그거를 모르게 하려고 뭐 그런 계획을 세웠던 거라는 걸 이제 지금 와서 이제 이 다쿠야가 깨달아. 그러니까 A, B, C, D라는 인물이 있고, 그 D라는 그러니까 야스코가 그 전무를 죽이지 않았고 D라는 인물이 전무를 죽였구나. 그래서 이 다쿠야는 이제 생각을 해. D는 누굴까? D가 범인이고, 얼마 전에 이제 하시모토가 죽었잖아. 그 만년필에 의해서 하시모토가 죽었잖아. 그리고 다쿠야 자신도 죽을 뻔했잖아. 이대로 가다간 D가 다쿠야까지 죽일 수도 있잖아. 또다시. 다쿠야는 아직 안 죽었으니까. 그 만년필 조립을 하지 않아서 피해갔잖아. 자기가 원래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다쿠야는 D를 찾아야 돼. 자기가 죽거나 자기가 D를 죽여야 될 거 아니야. D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으니까. 어쨌든 그 만년필을 보내서 하시모토는 죽었고, 만년필로 하시모토는 죽었고. 모기인가? 나 한 방 물렸는데 뭐 날라다녀. 그래서 D가 누굴까 막 고민을 하는데 모르지, 아직은. 근데 하시모토가 죽었잖아. 근데 다쿠야는 야스코를 죽이려고 했잖아. 원래 하시모토랑 같이 야스코를 죽이자고 했는데 하시모토가 죽어버렸잖아. 다쿠야가 했다는 생각을 해. 계획대로 야스코는 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아직 야스코는 그 아이를 가진 상태고, 이제 점점 더 배가 불러오고 아이가 나오면 안 되니까 야스코를 계획대로 죽이자고 혼자 생각을 해. 229페이지. 다쿠야는 혼자 야스코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야스코의 집 앞에서 공중전화로 야스코에게 전화를 건다. 다쿠야, 아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 하시모토와 니시나 나오키에 대한 이야기도. 야스코, 알고 있는 게 있어? 야스코는 다쿠야에게 문을 열어둘 테니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한다. 다쿠야는 와인과 화과자를 선물로 사갔다. 야스코에게 권하지만 야스코는 그 안에 독이 들었을 것 같다며 사양한다. 다쿠야는 그럼 차라도 한 잔 부탁한다고 말한다. 야스코는 차를 끓여 내준다. 다쿠야는 야스코가 차를 끓여와 내놓자, 다쿠야, 잠깐, 나도 역시 당신을 믿지 못하겠어. 당신과 관계한 니시나 나오키도 하시모토도 죽은 마당에 나 또한 죽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서로 각자 음료를 마시도록 하지. 야스코는 이에 응했고, 다쿠야는 자신이 가져온 와인을 마시고 야스코는 자신이 끓인 차를 마신다. 그런데 야스코가 차를 마시자마자 쓰러진다. 다쿠야는 자신에게 배달되었던 청산가리 만년필에서 청산가리를 빼어 이걸 어떻게 써먹을까 고민하던 끝에 생각해냈다. 다쿠야는 야스코가 퇴근 후 집에 도착하기 전 야스코의 집에 먼저 들어와 차를 끓이는 주전자의 주둥이 안쪽에 이미 청산가리를 분말 상태로 발라놓았고, 이를 몰랐던 야스코는 그 주전자로 차를 끓여서 마시게 되어 죽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의 흔적을 치우다 야스코의 옷장에서 금과 다이아몬드로 된 장미 브로치를 발견한다. 굉장히 비싼 물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 외에도 야스코의 집안에는 수많은 명품 옷과 구두, 명품 백이 있었다. 야스코가 죽고 경찰 조사 결과 야스코는 아주 위태위태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분수에 맞지 않게 카드 돌려막기로 명품 옷과 명품 구두, 명품 백을 장만했던 것이고 저번 달부터는 그 돌려막기마저도 힘들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야스코는 소비를 줄이게 되었다. 형사가 야스코의 가까운 친구에게서 들은 사실. 야스코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바람을 피웠고 그 여자가 아이를 낳아 양육비를 계속 뜯어내는 바람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고 힘들게 살았다. 그래서 친구한테 자신은 그 양육비를 뜯어내는 여자가 될 거라고 부자인 남자를 만나는 게 목표라고 했다고 했다. 그리고 현재 임신을 했는데 인생을 건 갬블을 할까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야스코는 또 아가의 혈액형이 뭔지 의사에게 물어보았는데 혈액형은 수정되는 순간 결정되지만 알아내는 건 출산 후에 하는 게 안전하다고 말했다고 의사가 말했다. 여기 또 그냥 다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주면 다쿠야가 이 야스코라는 여자를 죽이기로 했잖아. 어떻게 얘를 죽일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야스코를 죽일 계획을 세운 게 야스코한테 전화해서 야스코네 집에서 야스코를 만나. 근데 이 야스코한테 그 화과자랑 와인 같은 걸 주면서 이거 집에 왔으니까 선물이야 하고 먹어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자기가 준비해간 와인이랑 화과자를 야스코한테 주면 야스코가 분명히 의심을 할 거란 말이야. 지금 사람들이 다 죽고 있잖아. 전무도 죽었고 하시모토도 죽었고. 그러니까 야스코도 이제 그 다쿠야가 가져온 와인이나 화과자는 못 믿는 거지. 네가 혹시 여기다가 독 같은 거 타서 나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그냥 그 화과자랑 그 와인 같은 거 야스코가 안 먹으니까 안 먹을 걸 얘는 계산을 해. 다쿠야는. 그래서 다쿠야가 그럼 너 안 먹을 거면 나 어쨌든 니네 집에 온 손님이니까 차라도 한 잔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스코가 이제 차를 끓여서 준단 말이야. 자기가 이제 차를 끓여서 줘. 근데 다쿠야가 잠깐 너도 내가 사온 이 화과자랑 와인 안 먹었잖아. 너가 나를 죽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다쿠야가 이렇게 얘기를 해. 야스코 너가 이 차에다가 독약 탔으면 어떡해? 야, 그냥 차라리 자기 거 자기가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해. 나는 내가 사온 화과자랑 와인 내가 먹을 테니까 너는 네가 끓인 차 네가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스코가 그래 그럼 그러자 하고 그 자기가 끓인 그 차를 마시자마자 야스코가 죽어. 그러니까 그게 왜 그랬냐면 이 야스코가 집에 오기 전에 다쿠야가 그렇게 일을 벌릴 거를 얘 그렇게 벌리겠다고 생각을 하고 야스코 그 주전자에다가 아까 그 망년필에서 나온 그 청산가루 청산가리 가루 있잖아. 그거를 그 주전자에다 발라놔. 그래서 그렇게 일부러 계획을 하고 네가 끓인 차 네가 먹고 내가 가져온 와인 내가 먹자. 이렇게 해서 야스코는 그냥 자기가 끓인 차니까 자기가 무슨 짓을 안 했으니까 안심하고 그거 먹다가 야스코가 죽는 거야. 그래서 뭐지? 얘가 어쨌든 근데 이제 이 야스코네 집에 자기가 왔었으니까 이 흔적을 지워야 될 거 아니야. 야스코를 자기가 죽였다는 게 드러나면 안 되니까. 자기 흔적들 막 지문 같은 거나 자기가 썼던 그런 거 같은 걸 막 지우면서 그냥 야스코네 집안을 한번 뒤져보는데 너무 얘 그 비서 월급이 뻔한데 명품 옷들이나 명품 가방 특히 어떤 그 브로치가 있었는데 그게 되게 비싼 브로치였어. 그래서 와 이 금붙이는 진짜 되게 비싸 보이는데 막 이런 거는 어디서 나는 거냐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그렇게 보고 이제 얘는 돌아가는데 이제 야스코가 죽었잖아. 야스코가 죽어서 또 경찰들이 이제 야스코 주변에 대해서 조사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경찰들이 이제 야스코 친구들한테 뭐 요즘에 야스코한테 무슨 일이 있었냐 이런 거를 조사하니까 그 친구가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야스코도 되게 집안이 어려웠는데 최근에 야스코가 이제 임신을 했는데 이 뱃속의 아이가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 내가 지금 관계를 하는 남자들 중에 한 명의 아이일 거 아니야. 근데 이 여자가 그 관계한 사람들 중에는 부자인 사람도 있고 그냥 아까 그냥 뭐라 해야 되지? 뭐 아직 다쿠야나 하시모토는 재벌이 아닌 거잖아. 그냥 이 회사의 사원인 거지. 막 재벌은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한테 지금 이 아이가 내 인생의 로또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해. 그리고 이 야스코도 어린 시절에 야스코네 아빠가 막 바람 피우고 이 야스코네 아버지가 바람을 피웠고 그 바람 피운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야스코네 아빠가 바람을 피운 상대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이 상대 여자가 아빠한테 네 아이니까 네가 책임져 이렇게 해서 이 아버지가 이 여자 그 바람 피운 여자의 양육비를 대느라 이 야스코는 너무 힘들게 자랐던 거야. 그래서 얘는 어렸을 때 생각이 내가 그 양육비를 뜯어내는 여자가 되리라 라고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했던 애래. 이 야스코는. 어떻게 보면 다쿠야랑 되게 닮았지. 다쿠야도 되게 어렵게 자랐고 그렇게 부자 집안인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던 애가 다쿠야였는데 지금 다쿠야가 죽여버린 이 야스코도 어렸을 때부터 자기 아버지가 그 양육비를 뜯겨가지고 자기는 되게 가난하게 자랐으니까 얘 생각은 오히려 삐뚤어져서 내가 나중에 자라면 내가 어떤 남자의 그러니까 부자 남자의 아이를 임신을 해서 내가 양육비를 뜯는 여자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대. 내가 자라면 내가 그 양육비를 뜯는 여자가 되리라 이렇게 결심을 했었대 야스코가. 따단 274페이지. 다쿠야의 집을 형사가 찾아와. 사야마 형사. 스에나가 다쿠야 씨의 혈액형을 알고 싶은데요. 다쿠야. 아마미야 야스코 씨의 임신 때문이군요. 전 그 여자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다쿠야는 입술을 한번 적시고 조그맣게 O형입니다. 라고 최대한 태연하게 말했다. 사야마 형사. 아마미야 씨의 혈액형도 O형이었습니다. 아마미야 야스코 씨의 혈액형도 O형이었습니다. 하시모토 씨와 니시나 나오키 전무의 혈액형은 A형이었고요. 그러나 아이의 혈액형은 B형이었습니다. 이걸로 당신의 혐의도 없어졌네요. 다쿠야의 속마음. 그렇다면 제4의 인물을 D라고 칭한다면 D 남자는 B형이거나 AB형이겠군. 야스코가 죽고 나서 이제 그 야스코 뱃속에 있는 아이의 혈액형을 알아냈는데 경찰이 이제 그냥 혹시 하고 다쿠야네 집에서 다쿠야한테 다쿠야의 혈액형을 물어봐. 먼저 그 아이 혈액형을 먼저 가르쳐주지 않고 다쿠야의 혈액형은 O형이었어. 그리고 이 죽은 야스코의 혈액형도 O형이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 다 죽어버린 니시나 나오키 전무의 혈액형은 A형이었고 그리고 이미 죽은 하시모토의 혈액형도 A형이었어. 근데 아이의 혈액형은 B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다쿠야가 생각하길 그렇다면 이 야스코의 아이의 아버지는
그 니시나 나오키 전무도 아니고 자기 다쿠야도 O형이니까 아니고 하시모토도 아니니까 D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이 아이의 혈액형은 B형이었으니까. 아무튼 이제 살인사건이 지금 세 개의 살인사건, 세 번의 살인이 일어났잖아. 니시나 나오키 전무가 죽었고, 하시모토가 죽었고, 야스코가 죽었고. 근데 하시모토 사건에서 만년필로 하시모토를 죽였잖아. 그래서 경찰이 이 만년필을 어디서 샀는지, 이 만년필은, 이렇게 만년필이나 그 파란색 잉크 같은 거,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막 많이 흔히 사는 제품이 아니고 그 만년필을 알아보니까 특정 회사 제품이고 뭐 이래서 뭐 그걸 전수 조사를 해. 이렇게 다 그 만년필이 들어올 수 있는 가게나 뭐 백화점들 가서 이제 다 조사를 해. 그 지역에. 만년필 살인 사건으로 인해 경찰들은 그 만년필을 포장한 시부야 쪽 모든 도유 백화점 만년필 코너를 찾아가 정보를 얻었지만 그 백화점에서는 그 만년필이 잘 팔리지 않는 제품이라 전표를 보니 가장 최근에 팔린 것이 2주가 넘었다. 그러니 2주 전에 만년필을 사간 손님에 대한 기억을 하는 점원이 없었다. 사야마 형사. 그러면 범인이 2주일 전부터 살인을 준비해왔다는 건가? 형사. 네, 니시나 나오키가 살해되기 전부터요. 사야마 형사. 이상하군. 그 시점에 청산가스를 이용한 범행을 준비했다면 먼저 니시나 나오키를 그 방법으로 죽이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 형사. 맞습니다. 아니면 나오키와 하시모토를 죽인 범인이 다른 사람이라는 이야기인가요? 사야마 형사. 아니, 동일범이라고 생각해. 하시모토는 나오키의 죽음과 어떤 관련이 있어서 살해된 게 아닐까? 그리고 하시모토를 죽인 건 범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모르겠군. 아무래도 개운하지가 않아. 뭔가 잘못 짓고 있는 느낌이야. 그러던 중 MM중공과 가까운 가게에서 제보를 해왔다. 만년필 살인사건 소포가 발송되기 전날 한 손님이 파란 잉크 2병과 만년필 2자루를 사갔다는 제보였다. 그 가게에 가보니 그날은 가게 주인의 고등학교 1학년인 딸이 가게를 보았다고 한다. 사야마 형사. 용모나 체격은 어떻다고 하던가? 형사. 나이는 잘 모르겠는데 촌스러운 아저씨 같았다고 합니다. 8시 무렵 방문했고 아저씨들이 자주 입는 회색인지 옅은 갈색인지 뭐 분명치 않은 어두운 점퍼에 금태 안경도 유행이 지난 것이었다고 합니다. 얼굴은 뚱뚱하지도 마르지도 둥글지도 길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사야마 형사. 그런데 왜 2병을 사간 거지? 여기서 이 형사들은 하시모토가 죽었잖아. 하시모토 그 만년필에서 발견된 거 그 만년필 그 잉크 하나 만년필 하나였는데 지금 다쿠야가 자기도 그 청산가루가 들어간 그 만년필을 받았다고 이 형사들한테 말을 안 하거든. 그래서 이 형사들은 그 뭐지? 하시모토에서 나온 그 만년필 그거 하나인 줄 알았는데 그 가게에서 얘기하기는 2병을 사갔다고 하니까 왜 2병이지? 이렇게 의심을 하게 돼. 이게 너무 막 사건도 너무 많이 일어나고 뭔가 막 인물도 너무 많고 해서 되게 막 이렇게 여기서 요 일 얘기하고 다시 또 다른 애들 이야기하고 해서 막 이렇게 되게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책으로 읽어도 좀 헷갈린다? 아무튼 책으로 읽으면 좀 더 잘 이해가 될 거야. 내가 여기서 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얘기해야 될 것만 얘기를 하는 거여가지고 아까 전에 처음 죽은 그 니시나 나오키 전무의 비서 이름이 유미에라고 했잖아. 이 유미에가
니시나 나오키 전무가 죽고 나서 니시나 나오키 전무의 방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파일 하나를 발견했다고 했잖아.